제가 진짜 좋은 사이트로 계속 매일 들어가서 보는 데가 저희 구독자분들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데가 KRX라고 한국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됐어요. 여기에 그냥 노다지예요, 이게. 여기도 자동차, 반도체, 헬스케어, 그죠? 은행, 에너지 화학, 철강, 방송통신, 건설, 증권, 기계장비, 필수소비재, 미디어 엔터, 경기소비재, 정보기술, 유틸리티. 엄청 디테일하게 다 쪼개놨잖아요. 업종을. 그럼 이 업종을 잘 택하시면 돼요. 자, 8월 한 달간 또 데이터를 봤죠. 자동차에 여러분 명신산업 뭐 만드는 회사인 줄 아세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이 명신산업이 6%, 반도체, 한미반도체 많이 보셨죠? 12%, 헬스케어,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헬스케어, 클래시스 압도적이죠. 31.3%, 은행, KB금융 2.5%, 네. 에너지화학, 에코프로 4%. 제가 얼마나 이 헬스케어,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원텍, 비올 이런 회사들 다루고 싶겠어요. 근데 왜 못 다루냐? 8월 한 달 동안 클래시스가 31.3% 올랐잖아요. 또 올리면 이거 사셨다고 얘기하실까봐 못 올리는 거예요. 주가 빠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올리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기업 분석하는 것만 좋다,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드릴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계속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이신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철강은 아까 고려아연이 역시 6.1%고, 방송통신, SBS 좋은 뉴스 나온 거 아세요? SBS가 지배구조를 개편해가지고요. SBS 자회사 SBS 콘텐츠 허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BS 각종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드라마, 그죠? 그거를 하는 SBS 콘텐츠 허브랑, 그 다음에 스튜디오 S라고 있어요. 일종의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아시죠? 예, CJ ENM에서 쪼개져 나왔잖아요. 일종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스튜디오 S라고 SBS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합병한 다음에 SBS 콘텐츠 허브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결정 구조가 간단해지고 콘텐츠 사업부가 통합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SBS는 지배구조가 좋아지고 의사결정 구조가 간단해지고 이 콘텐츠 쪽에 통합을 함으로써 실적이 좋아지죠. 근데 SBS는 외국인이 못 사요. 그거 아시죠? 예. 예. 약간 반쪽짜리 수급이에요. 기관 수급으로만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국내 3대 방송사니까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죠? 자, KCC 건설은 KCC 글라스, 이거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유리 1등이에요. 유리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각종 혼자재에도 쓰이잖아요. 근데 8월 한 달 동안은 부진했어요. 증권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좋았네요. 그죠? 와, 압도적이에요. 효성중공업, 이 회사도 미치도록 다루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다뤄요 지금. 효성중공업 21.8%, 그죠? 기계장비 쪽에서. 자, 필수소비재는 두 개 가져왔어요. 둘 다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8월 한 달 동안 삼양식품 65.6%고요. 코스맥스 50.6%.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YG가 제일 좋았네요. YG가 8월 한 달 동안 좋았습니다. 경기 소비재 중에서는요. 한샘이 27%를 기록했고요. 현대백화점이 23%. 정보기술 쪽에서는요. 더존비전, 더존비전 아시죠? 와, 제가 더존비전 더존비전은 제가 한 10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이 세무회계 쪽에서는 ERP 들어보셨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 세무회계 쪽 관련 프로그램은요, 더존비전이 넘사벽인 거예요. 예를 들어 회계 관련 담당자나 회계 관련 직원들이 우리 더존비전 안 쓰면은 같이 일 못해요, 일 안 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웬만한 못 쓰죠? 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쓰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하시는 분들은 어도비를 그냥 압도적이거든요. 어도비. 네. 어도비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그 편집하면 편집 다른 거 짜잘짜잘한 프로그램 많은데 그냥 어도비가 넘사벽인 거거든요. 그죠? 사진 하시는 분들은 못 쓰죠. 포토샵. 그죠? 포토샵도 아마 어도비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독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 회계하면 그냥 더존비전 ERP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 원대까지 빠져 있어요. 네.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그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발상으로 볼만하죠. 왜냐? 회사가 주가가 펀더멘탈한 기업 본질하고는 무관하게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더존비존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면 한번 다뤄볼게요. 자,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 현대오토에버가 다 담당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오토에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대오토에버도 저희 기업 분석 훈련소 시간에 다뤘으면 좋겠어요. 유틸리티 쪽에서는 KG ETS. KG ETS 아시죠? KG ETS가 뭐냐면요. 폐기물 처리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지금 KG ETS도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랑 막 엮이죠, 지금. 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요게 모멘텀으로 엮여요, 지금. KG ETS도.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1등 하는 회사들이 있구나.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8월 한 달 동안 1.2% 마이너스. 계속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았어요. 초과 상승을 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기회가 많아졌어요. 자, 정보기술 쪽에서는 리노공업이 좋았어요. 1.1% 마이너스인데 HPSP 제가 다른 방송 나가는 거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HPSP 엄청 좋아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이 회사 지금 마이너스 13.8%인데 그러면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졌으니까 이 회사 기회가 없네요? 아니죠. 지수보다 빠졌다고 다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와중에서 그 회사만이 가진 독보적인 성장성이나 독보적인 진입장벽이나 독보적인 그 회사만의 투자 매력도가 있으면 그런 회사가 빠졌어요. 정보기술 섹터가 부진해서 HPSP가 과도하게 빠졌어요. 아니면 HPSP가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서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HPSP는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있는 거죠.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2.9% 빠졌고 HLB 마이너스 14% 빠졌어요. HLB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게요. 제가 예전에 매일경제 고정으로 나갔는데 그 신라젠이라는 회사를 너무 신라젠이 상장 폐지 될 뻔하다 살아나가지고 너무 안 좋게 돼서 쓰레기 같은 회사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이제 매일경제를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HLB 이거 보시는 강성 주주분이 있으실까봐 겁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숫자 찍히는 회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도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신약개발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들 말고. 신약개발 그거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요, JYP 엔터가 마이너스 10% 나왔고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13%예요.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천보가 마이너스 20%, 솔브레인 쪽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8월 코스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재 쪽에서는 투자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0% 났어요. 21% 났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지수보다 코스닥 마이너스 1%인데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20%니까 에코프로비엠 다 팔고 가야겠네? 이건 아닌 거죠. 왜?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에서 글로벌 2등이고 국내에서 1등이고 에코프로비엠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죠. 대장주인 2차전지 양극재의 대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에코프로비엠 자체의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주가만 20% 빠지면 이럴 땐 역발상으로 기회가 있는 거죠. 성일아이템 마이너스 8.5%, SFA 마이너스 10.4%. 필수 소비재 쪽에 하림지주가 마이너스 3.6%인데 콜마비NH 여러분 콜마비NH 뭐 하는 회사죠?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예요. 5.6%. 와, 저만 해도 이 건강기능식품 엄청 먹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린 저희 핀님 포함해서 20대 30대도 건기식 엄청 먹더라고요. 그죠? 많이 먹죠. 비타민 뭐 영양제 엄청 먹죠. 그거 다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건강기능식품이 꾸준히 연평균 한 12% 정도 성장해요. 그래서 건기식에 저는 콜마비NH, 그 다음에 HK이노엔, 또 뭐 있죠? 노바렉스 이런 회사도 충분히 공부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 분석 훈련소 시간에 또 다룰 거예요. 자, 자유소비재 쪽에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았죠. 17.9% 수익 났고요. 네, 성우하이텍 마이너스 18%, 골프존 마이너스 7%. 그래서 자 볼게요. 코스닥 쪽에 정보기술 쪽에 HPSP 좋다고 얘기했죠. 계속
8월 한 달만 안 좋았던 거예요. 145% 수익이 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2.7% 수익 났네요. 근데 이게 잘한 게 아니죠. 왜? 코스닥이 아까 제가 몇 프로 수익 났다고 했죠? 33%. 코스피 지수보다도 떨어지는 수익률을 나타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JYP는 73.5% 지수보다 압도적으로 2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솔브레인 5.2% 수익은 냈지만 코스닥 지수를 훨씬 못 미치는 수익을 냈죠. 자, 산업재해 에코프로벤 압도적이죠. 247%. 근데 8월 한 달 동안 20%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네, 요거 한번 답변 주세요. 자, 필수 소비재 할인지주 마이너스 1% 지수보다 하락했죠. 자유소비재 쪽에 성우하이텍 114% 수익 냈는데 성우하이텍 뭐 하는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근데 8월 한 달 동안 안 좋았어요. 그러면 성우하이텍을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그죠? 그건 아니죠. 마이너스 18% 수익 손실이 났어요. 근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누적으로는 114% 수익이 났다. 그러면 성우하이텍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맞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8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KLX 한국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상승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해드렸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KRX 쪽에서는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코스피부터 말씀드리면 8월 코스피 지수보다 초과 상승난 업종, 그게 누적적으로도 초과 상승이 나면 지수보다 계속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난 업종이 네이버가 있을 거고, 그쵸? 네이버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났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누적이니까, 1월 달부터 누적이니까. 그리고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난 거 두산 에너빌리티 19% 기회가 있었죠. 포스코 여전히 기회가 있다. 하이닉스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났죠. 61% 기회가 있다. 현대차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났다. 그죠?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KRX 데이터를 볼게요. 한미반도체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났죠. 기회가 있는 거죠. 클래시스 헬스케어 쪽에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났죠. 기회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에너지 화학 쪽에 에코프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1000% 수익 났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자, SBS 콘텐츠 통합해가지고 기간밖에 투자는 못하지만 기회가 있다고 했죠. 왜냐? 8월 한 달 동안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났어요. 그래서 SBS 같은 회사는 관심 있게 앞으로 좀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지켜보자.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난 거 기계장비, 효성중공업 기회가 있겠죠. 그죠? 필수 소비재 쪽에 삼양식품하고 코스맥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미디어 엔터에 YG엔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났으니까. 경기 소비재 쪽에 한샘하고 현대백화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세모. 정보기술의 더존비중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현대오토에뭐 기회가 있을까요?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KG ETS 이게 계속 2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모멘텀이랑 엮이면 기회가 있는 거고 그냥 유틸리티로 엮이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고 마칠게요. 자,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정보기술 쪽에 HP, SP 기회가 있을까요? 압도적인 상승을 나타냈죠. 근데 8월 한 달 동안 부진했어요. 그럼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저는 HP, SP에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애매하죠. 지수보다 상승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수익률은 좋아요. 저 같으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해요. JYP 73.5%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투자를 할까요? 저 같으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솔브레인 지수보다 수익률은 안 좋은데 최근 수익률은 좋았어요. 투자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벤 지수보다 계속 수익률이 좋았는데 최근 수익률은 안 좋았어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 계속 지수보다 초과 수익이 났어요. 근데 8월 한 달 동안 안 좋았어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코스피, 코스닥, KRX 3개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석 안 한 종목들도 꽤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종목 말씀드린 것 중에 기업 분석 훈련소 시간에 꼭 다뤘으면 하는 종목 뭐 많이 말씀드렸죠. 안 다룬 거 뭐 말씀드려볼까요? HPSP 안 다뤘죠, 그죠? 성화이텍도 안 다뤘죠. JYP도 안 다뤘죠. 저희 하이브만 했잖아요, 그죠?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안 다뤘죠. 클래시스 안 다뤘죠. 너무 많네, 그죠? SBS도 안 다뤘죠. 삼양식품 안 다뤘죠. 코스맥스 다뤘나요? 안 다뤘죠. 한샘 현대백화점 안 다뤘죠. 더존비주얼 현대오토웨브 안 다뤘죠. 와, 기업분석 훈련소 할 게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네. 아무튼 이 지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종가, 그냥 종가가 아니고 언제 종가? 말일자 종가를 첫날 초일자 종가로 나눠서 빼기 1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상승률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상승률을 월간으로도 계산해 보시고 주간으로도 계산해 보셔서 지수, 코스피 지수 상승률 계산하시고 코스닥 지수 상승률 계산하시고 그 업종의 1등주는 뭐가 1등주야?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주, 2등주 계산하셔서 그 시가총액 1등주, 2등주가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면 그 업종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에코프로비움 같이 완전히 시장의 주도주, JYP처럼 시장이 완전히 주도주인데 그 한 달 동안만 부진한 거면 그 한 달 동안 부진하는 거를 바탕으로 오히려 매도하고 정리하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추가 기회를 노려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상승률 데이터는 요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9월 1일부터 9월 30일 것까지 해서 업데이트해서 여기서 어디서 초과 상승이 났나 8월 달에 어떤 업종이 부진했는데 9월 달에 어떤 업종이 좋았다. 반대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좋았는데 9월 달에 갑자기 막 빠져서 거기서 우리가 또 역발상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규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고 오늘 말씀드린 거 잘 복귀해가지고 한번 그 본인 그 투자 공부하는데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조금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지수 상승률, 지수보다 초과 상승률 나는 업종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